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 각각의 세로줄들,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뺄 거야. 요거는 빼고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들 각각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알칼리 금속. 자, 니는 혹시 알칼리가 뭔지 아니? 알칼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기성하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칼리성, 염기성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알칼리 금속이니까 여기서 꼭 조심해야 돼. 누구는 제외한다? 같은 일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이제 일족. 그래서 리튬, 나트륨, 자, 칼륨과 같은 애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이다. 수소 제외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결국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라는 게 서로 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고, 그지? 전자수가 다 한 개인 애들이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그 원소들의 어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응성이라는 게 매우 큽니다. 반응성이 매우 커요. 매우 큰데 또 얘네들끼리 비교하자면 칼륨이라는 애가 제일 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반응성이 크고 또 얘네들끼리 비교하자면 요런 순서거든.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다른 원자랑 반응 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매우 잘합니다. 쉽게 반응 아주 잘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이제 금속원소에서 안 썼지만 금속원소들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광택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순수한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이렇게 순수한 나트륨 금속이 딱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 원래는 여기에 반짝반짝반짝 뭐야? 광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공기 중에 딱 꺼내놓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하고 여기 있는 나트륨 원자 결합해버려. 반응성이 커서. 그 결과 광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택이 사라져. 원래 금속은 다 광택이 있다고요. 내가 광택 얘기 안 했는데 금속은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어. 근데 그 광택이 사라져 버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요. 자, 너희 이번에 시험범위였나? 인혁이는 이번 시험범위였고 너희들은 모르겠다만 그 1단원에서 니네 화학 반응식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산소하고 화학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선생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나트륨이라는 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나트륨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은 2를 쓰면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리튬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속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산화물이라고 해요. 산화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쉽게 반응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면서 표면의 광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하고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물과 격렬히 반응해요.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놓고요. 그지? 물 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예를 들어 리튬이라는 이렇게 금속 조각을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서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어떤 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넣으면 큰일 나지. 펑 터져버려. 그럴 정도로. 니네 이 리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이거. 스마트폰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게 뭐 리튬이지. 그럼 니네 이거 만약에 이제 핸드폰 오래 사용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지.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터질 수도 있어. 터지면 어떻게 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거든.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부풀었다 싶으면 핸드폰 잽싸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막 기장 막 부글부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 스마트폰 배터리 얘기했으니까 리튬이라고 하면, 근데 나트륨이어도 똑같아. 반응식 똑같습니다. 자, 리튬하고 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순수한 리튬이라는 금속이지. 걔랑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자, 수소 기체가 격렬하게 발생을 하면서, 자,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소 기체가 격렬히 발생해. 그래서 물이 마치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물에다가 리튬이나 금속 조금만 걸 넣었어.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면 이건 이제 나중에 금속이 녹아 없어지거든? 그럼 그리고 남은 수용액에는 얘가 들어있는 거야, 얘가. 그러면 저기 봐봐. 얘들아, 니네 배웠잖아. 수산화 리튬.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빠져나가고 이 리튬은 녹아서 없어지면 이 남아있는 수용액은 수산화 리튬 수용액이 되는 거야. 즉, 이 남은 수용액이 뭘 띠게 돼?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염기성이 뭐라고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알칼리 금속이야. 요것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염기성을. 그래서 자,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들은 순수한 금속 상태로 보관하고 싶으면 산소랑도 닿으면 안 돼. 물하고도 닿으면 안 되는. 그래서 보관이 어렵죠. 그래서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냐면 산소랑도 닿으면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두면 안 된다 이거지. 순수한 나트륨 금속이 필요한데 그냥 둬버리면은 얘가 된다니까? 표면이. 그 다음에 물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럼 어디다 넣어야 산소랑도 안 만나고 물하고도 안 만나겠어? 기름에다 집어넣어요, 기름. 기름 속에 넣어놓으면 그 기름 때문에 물하고 안 만날 거 아니야? 산소하고도 안 만난다. 그래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어디다 보관하냐면 석유나 파라핀이라는 액체에다 넣어서 보관해야 돼. 물이나 산소하고 만나면 안 돼요. 써놔야지. 없잖아. 종현아. 그지? 없는 내용은 좀 써놓으십시오. 가만히 듣지만 말고 열심히 써야 돼. 손이 심심하면 안 돼. 알칼리 금속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지? 참,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알칼리 토금속은 내가 원래는 숨을 잘 못 쉬어, 호흡을 잘 못 해갖고 내가 마스크를 좀 벗고 있거든? 좀 양해를 좀 구할게. 혹시라도 내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마스크를 벗더라도 너희는 꼭 좀 끼고 계시고. 자, 알칼리 금속이 이제 이런 성질을 갖는다 그랬잖아. 알칼리 토금속 비슷합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냥 얘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쪽에 있는 애들 알칼리 금속이라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이런 것도 좀 적어놔. 이런 화학 반응식도. 얘네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이런 거 책에 없다 싶으면 무조건 적어 놓으십시오. 적었지? 자, 그럼 이번에는 17쪽으로 가볼게요. 17쪽. 할로젠 원소. 자, 마찬가지 이제 아까 근데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같은 조기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두 번째, 할로젠 원소. 내가 얘는 안 한다고 그랬지? 얘랑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알칼리성 띄겠네. 이제 물에 녹이면 알칼리성 띄는 거야.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일단 종류로는 비금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애들을 지칭한다. 자, 그래서 플루오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야. 그죠?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럼 일단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금속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나 기체라 그랬잖아. 또 하나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원소기용고고 얘네가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플루오르끼리 결합한 분자, 염소끼리 결합한 분자, 브로민끼리 결합한 분자, 이렇게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런데 이 봐봐, 플루오르라는 애는 기체 상태고요. 그래서 상온에서 염소도 기체야. 아이오딘은 고체고요. 브로민은 아까 이제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인 애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뭐 그게 혹은 액체이거나 혹은 고체이거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독특한 색깔을 띄어요 또. 뭐 지금 그 색깔까지 외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염소 기체는 약간 그 황록색, 뭐 이렇게 약간 녹색 계열의 색깔을 띠고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독특한 색깔을 또 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17족 원소는 뒤에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에서 배우지 1족 원소 혹은 2족 원소랑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자, 1족 원소와 반응해서 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염. 혹은 뭐 우리 뒤에 가서 배우지 이온결합 물질. 뒤에 배우겠지만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를 그냥 통틀어서 염이라고 보통 불러요. 요거.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해가지고 고체 상태의 염을 만든다고. 자, 이것도 선생님 화학 반응식 써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볼게.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 기체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지? 얘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트륨이라는 금속에다 염소 기체를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반응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염화 나트륨이라는 고체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온들끼리 결합한 걸 염이라 불러요. 여기다 이제 개수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럼 리튬이어도 마찬가지. 염화 리튬. 뭐 예를 들어서 플루오르와 리튬, 플루오르와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1족과 반응해서 이온들끼리 결합한 염이라는 걸 만들게 된다 이거지. 이제 염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족이지만 금속은 아니. 자, 17족은 만약에 수소기체와 반응하잖아. 그 결과 수소화합물이라는 걸 만들어.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얘 하나만 쓴 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소 기체는 H2라고 쓰겠지? 근데 예를 들어 17족 중에서 플루오르라는 기체가 수소 기체랑 서로 반응을 하면은 플루오르화 수소. 우리가 이제 요 수소화합물 다른 말로 할로젠화 수소라고 부르거든. 할로젠화 수소. 이런 애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H2하고 Cl2가 만나서 반응하잖아? 그러면 HCl 이라는 또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고 H2하고 예를 들어서 Br2가 만나서 서로 반응하면은 브로민화 수소라는 거 만들어주고 얘네가 만나가지고 반응하면은 뭐 아이오딘 화수 이런 애가 만들어 기체거든. 근데 또 특징이 얘네가 이 기체라고 했어. 이 기체가 물에 녹잖아. 뭘 것 같아?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뭐지? 염산이야. 플루오르와 수소라는 게 우리가 플루오르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불소라고 하거든. 불소. 니네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지. 불소 치약이라고 하잖아. 거기에 얘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기체를 물에 녹이잖아. 산성을 띠게 됩니다. 불산, 염산, 브로민산, 아이오딘산 이런 산이 된단 말이야. 산. 그래서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금속이 녹아 없어지면서 그 물이 염기성을 띠게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반대로 얘는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것도 책에 없으면 써놔야 되겠지? 그지? 자, 지금 거기 보면 없잖아. 예를 들어 이런 내용 없잖아. 요거는 있고 독특한 색을 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런 거 다 써놔야 돼.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조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또 써두시고. 저 1조 원소 안에서 염 생성한다는 게 그 염기 이름이에요? 아니. 염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치, 우리 책에 이렇게 써져 있지. 모두 반응성이 매우 큰 원소로 알칼리 금속과 격렬히 반응하여 이온 결정을 생성함이라고 써져 있지. 그 이온 결정을 그냥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라는 게 고체란 뜻이잖아. 그게 염이야, 염. 그런 애들을 그냥 통틀어서 염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염하고 염기라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 염기랑.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짠 결합하잖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산이나 염기 아닌 이온 결합 물질을 통틀어서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다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비활성 기체라는. 나중에 너 이제 학교 가서 교과서 받아보면은 얘하고 사실 얘밖에 안 나오거든. 비활성 기체는 거의 안 나오는 교과서가 많아요. 너희가 학교를 어디 갈지는 결정을 못 했지. 종현이 학교 어디 가려고 그래? 아직 결정 안 했어? 인혁이는? 세화 빼고? 생각 안갈 것 같아. 지윤이는 어디 가려고 하니? 현대고요. 현대고. 현대고? 야, 현대고는 여학생들은 박 터지잖아. 항상 남학생은 미달이고 여학생은 박 터지더라고. 그지? 그 아마 이제 현대고 가면은 교과서가 올해는 비상이거든? 근데 그 교과서 보면은 얘는 안 나오기는 해요.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배워놓자 이거지? 자, 세 번째로 비활성 기체. 이거 세화 가야 되지 않아? 남자는 세화 아니야? 세가 너무 어렵지 않아? 근데 애들이 이제 대부분 세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내신은 따기는 좀 어려워도 나중에 수능은 또 압도적이야. 되게 잘 봐. 학교가 워낙 내신이 빡세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풀라고 하잖아. 고3 돼가지고 엄청 잘 풀어. 너무 쉬워해. 학교 내신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어. 자, 세 번째 비활성 기체.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기체야, 기체.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쪽에 있는 애들.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 또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봐. 근데 원자과 전자수라는 거하고 최외각 전자수 사실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 근데 그냥 1쪽에서 17쪽 사이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곧 최외각 전자수와 같은 의미야.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8쪽은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네온 갖고 예를 들자면 네온은 10번이거든. 그럼 이제 얘는 아까 이제 양성자가 10개가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전자가 10개가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네온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알다시피 네온이 2죽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2개 맞지?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라면 얘는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 8개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 그렇다. 이거. 왜냐하면 이 아까 선생님 얘기한 이 껍질들이 2개, 8개 그 각각의 껍질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큼 정확하게 들어가서 채워져 있으면 매우 안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얘는 단순히 그냥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그 바깥쪽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다른 애랑 결합하거나 이런데 화학 반응에 써먹을 수 있는 애들 숫자야. 근데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 마지막 껍질이 다 그 숫자만큼 채워져 있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다른 원자가 와도 이 전자들이 이 전자들 서로 결합하질 않아.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18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는 2개 또는 8개다라고 해줘야 되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딱 2개란 말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는 어떻다? 원자과 전자수는 빵개라고 해줘야 돼. 빵개. 얘네들이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애랑 결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외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족에서 특히 이 두 자리인 애들 있잖아. 두 자리인 애들 요 앞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 또는 최외각 전자수가 되거든. 그러면 3개 혹은 4개를 갖고 있는 애들은 8개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4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3개, 4개를 다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최외각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쪽은 좀 다르더라는 거야. 18쪽.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거야.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원자과 전자가 0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얘네들은 얘네와 달리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플루오로 같은 지들끼리 결합한 거야. 염소도 지들끼리 결합한 건데 얘네들은 각각의 원자가 안정해요. 그러니까 굳이 지들끼리 혹은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원자가 곧 분자야. 원자가 곧 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원자들 얘는 그냥 결합할 필요 없이 그냥 지 혼자 나 자체로 안정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헬륨이나 원자 자체가 지가 분자 역할까지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 우리가 단원자 분자로 부르거든. 단원자 분자. 그러면서 얘네는 무슨 상태다? 상태로는 기체 상태다 이 말이야. 기체. 기체 상태다. 그치? 기체 상태.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 스스로 그냥 지 혼자가 곧 분자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더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니네 혹시 네온 사인이라고 들어봤니? 요즘에는 거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런 가게들 보면 간판이라고 하잖아. 간판이 뭐 이렇게 약간 유리관 같은 거로 이렇게 막 글자 모양 만들어 갖고 스위치 키면 거기에 이제 글자에 불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 안에 네온 사인이라고 네온이라는 기자가 들어있는 거야.
얘네들은 유리관 안에다 넣어놓고 전기를 흘려주면 고유한 빛이 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리관 안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헬륨이나 네온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넣어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얘네들이 고유한 색깔의 빛을 내요. 이것도 전류를 흘려주면 고유한 색깔의 빛을 낸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네온 사인 같은 거에 많이 이용을 했었다. 예전에. 요즘은 뭐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요런 특징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연계, 즉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18쪽이 아닌 다른 애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으니까 어때? 나도 안정해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안정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자를 누군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애랑 결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화학결합. 자, 이거 지울게. 자,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비활성 기체라는 애들은 어떻다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왜 안정하다고? 아까 여기 그림 그렸었지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이라고 해볼게. 헬륨은 양성자가 2개고 전자를 2개 갖는 애니까 이렇게 그 껍질이 채워져 있다고요. 내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개가 딱 들어있잖아.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온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원자번호 10번. 자, 그래서 여기 2개. 이렇게. 그러니까 헬륨이건 네온이건 뭐 전자 들어있는 껍질 수는 다르지만 그 제일 바깥쪽, 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최대치로 들어있다 이 말이죠. 특히 이런 있지. 헬륨은 아닌데 비활성 기체에서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제일 바깥쪽 껍질이 몇 개가 채워져 있냐면 8개가 채워져 있지. 맞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옥텟 규칙. 우리가 혹은 8전자 규칙이라고 하거든. 봐봐. 8개. 즉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8개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얘는 껍질이 채워져 있긴 하지만 그 8개는 못 채우지. 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안정하긴 해. 껍질이 채워져 있으면 안정하긴 한데 옥텟 규칙은 따르지 않는 거고 얘네들은 그 옥텟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안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네들 이제 옥텟 규칙을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할로젠 원소 중에 플루오르 있었어. 너네 주기율표 보면 이제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되는데 네온이라는 애가 10번이면 그 18쪽 바로 옆에 17쪽에 플루오르라는 애가 있었어. 플루오르는 9번입니다.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 9개가 있지. 자, 그 9개 그려보면은 그래서 얘는 전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은 2개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그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7개 들어있어. 채워져 있지 않지. 그러면
얘와 달리 얘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긴 하지만 화학적으로는 안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얘가 안정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채우면 돼. 이거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놈한테 전자를 하나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놈하고 결합을 해서 채우든지 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끼리 혹은 다른 원자와 결합을 안 하잖아. 안정하니까. 그런데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바로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따라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애들랑 결합을 하는 거야. 이게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야. 알겠니? 자, 화학 결합의 이유. 내가 지금 호흡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좀 벗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자,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다른 원자와 이제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옥텟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화학 결합을 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비활성 기체의 안정성. 그래서 2번 보면은 화학 결합의 원리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화학 결합은 원래는 크게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배울 거야. 3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금속 결합.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너희가 학교 가면 요건 안 배울 거고요. 요건 이제 보통 요 2가지만 배울 건데 요거만 한번 얘기해 보자. 요거 금속 결합은 뭐 책에는 없지만 요거부터 먼저 한번 그냥 살짝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금속 결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금속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거 금속이긴 한데 요건 순수한 금속은 아니지. 여러 종류의 금속이 섞여 있는 거거든. 일종의 혼합물인 거야. 그럼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한 종류의 금속 원소로만 되는 호돈소 물질이면서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순수한 쇳덩어리, 철이 있어, 철 이렇게. 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그러니까 자, 철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철 원자들끼리만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철 원자들끼리만. 철 원자들끼리만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그 철 원자들도 각각이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철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온다? 그럼 그 떨어져 나온 전자는 그럼 봐봐. 철 원자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철은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얘는 뭘 띄겠어?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야. 그치? 양이온처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떨어져 그럼 얘네들이 다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거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있잖아? 그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양이온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딱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속 결합은 따지면 금속 원자, 정확하게는 양이온이 된 거야.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
사이에 서로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띌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게 금속 결합이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금속, 고체 금속은 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금속 결합. 요거만 좀 참고하면 돼.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어서 그게 고체 상태이다. 요거만 기억을 해두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두 개가 주인공이거든. 이온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가 주인공이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아마 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이온결합부터 일단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온결합. 자, 말 그대로 이온들끼리 결합한 거예요. 우리 니네 2학년 때 배우지 않니? 이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잖아. 이온 뭐가 있지?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음이온이라는 게 있지? 맞아? 그럼 양이온은 방금 내가 지었다.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에서 뭐야?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혹은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플러스 전기 띠게 되는 게 양이온인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음이온은 뭐냐면 어떤 원자가 있는데 얘가 전자를 하나 이렇게 얻은 거야. 이렇게. 혹은 두 개를 얻은 거야. 그래서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애가 전자가 와서 달라붙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띠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잃는 거고 어떤 원자는 얻는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원자가 얘는 전자를 얻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애를 우리가 양이온이라 부르는 거. 얻어서가 아니지? 미안해. 잃어서.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애고, 음이온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 바람에 마이너스 음전할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네가 어떤 애는 잃고 어떤 애는 얻는 이유는 뭐라고? 비활성 기체가 아닌 애들은 비활성 기체를 닮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닮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잃든지 얻든지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이 주로 잃냐면은, 자, 어떤 원자? 금속. 우리가 이른바 금속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주로 잃어. 비금속 원자라고 하는 애들은 주로 얻어. 자,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온 결합할 때 나오는, 이거 봐라. 금속 원자는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1족 아니면 2족 혹은 13족이라는 딱 하나야.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서 나오는 비금속은 주로 주기율표상에서 16족이나 17족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럼 봐봐. 왜 금속은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얻으려고 하느냐? 더 효율적인 걸 찾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봐봐. 나트륨이라고 해볼게. 나트륨. 자, 금속 나트륨이야. 11번이니까 이렇게 전자를 11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껍질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나트륨이라는 애가 안정해지려면 제일 바깥쪽을 채우면 된단 말이야. 8개를.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얘는 제일 바깥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봐. 여기다가 7개를 얻어서 채우던지 아니면 하나를 버려버리면 이 껍질이 사라지거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껍질 채워져 있잖아. 어떤 걸 하겠냐고. 7개를 얻는 게 좋겠어? 하나를 잃는 게 좋겠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그냥 버리는 게 낫지. 버리면 여기에 채워져 있잖아. 이렇게 버리면은 껍질이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이제 껍질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바깥에 있는 껍질이 채워져 있지. 그러니까 금속은 제일 바깥쪽 껍질이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얻는 것보다는 그걸 버리는 게 훨씬 더
요즘 말하면 개이득이지. 이득인 거야. 그래서 버리는 거야. 반면에 비금속은 아까 선생님이 플로우로 얘기했었는데 플로우로 9번이잖아. 그 여기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껍질이 7개가 이렇게 있는 애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제일 마지막 껍질 채우기 뭐 이거 7개를 버리는데 여긴 채워져 있긴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7개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 얻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은 주로 6개 내지는 7개니까 7개 내에는 하나를 얻는 거고 6개 내에는 2개를 얻으면 되는 거지. 얘는 제일 바깥쪽에 하나 있는 애는 하나를 버리는 거고 2개 있는 애는 2개를 버리는 거야. 3개 있는 애는 3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알겠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로우에게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 9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띄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원래 전자를 10개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네온이잖아, 네온.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금속은 잃어서 비금속은 얻어서 그 주변에 있는 비활성 기체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비록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됐지만. 그죠? 자, 그런데 잘 봐봐. 야, 얘는 이제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그랬지. 자, 내가 전자를 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생으로 못 버려. 그 다음에 얘도 얻으려고 하면 생으로 못 얻어.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하면 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잃으려고 하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봐봐. 만약에 어떤 금속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비금속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애고 얘는 얻으려고 하는 애잖아? 둘이 만났잖아? 그러면 금속이 지가 갖고 있는 전자를 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얘네 사이에 서로 전자 이렇게 건너가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안정해지는 거고 얘 입장에는 얻어서 안정해지는 거지. 그럼 얘는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얘는 얻으면 음이온이 되니까 서로 얘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 띄면 또 어떻게 돼? 서로 잡아당기게 되겠지? 결합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확하게는 양이온이 되는 녀석과 음이온이 되는 녀석 사이에 서로 뭐야? 잡아당기는 힘. 자, 요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거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속 원자 혼자 양이온이 될 수 없고 비금속 원자 혼자 음이온이 될 수 없는 거야. 반드시 서로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온 결합할 때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얘대로 안정해지고 얘는 얘대로 안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이온 결합의 의미는 알겠지? 이온 결합의 의미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온 결합을 하잖아. 자, 근데 봐봐. 금속 원자 하나, 비금속 원자 하나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얘네들은 얘네 둘만 이렇게 결합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결합한 애가 독립적으로 있는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와 같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거든. 니네 분자라는 건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죠? 원자 몇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 녀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는 원래는 이렇게 결합하지만 그런 애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결합이 되어 있어.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나 또는 아까 앞에 나왔던 뭐라고 하는 거? 염이라고 부른다고. 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하는데, 걔네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또 결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온 결합한 애들은 반드시 이렇게 뭐야? 고체 상태가 됩니다.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순서를 조금 바꿨긴 한데 요거부터 얘기하자면,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양이온, 음이온 각각은 전기를 띠지만 결국 얘네 사이 전자 이렇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알겠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음이온이 결합하면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 힘이 또 되게 세.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그래서 자, 그 결합해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게다가 고체잖아.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합니다. 이온 결합물질 또는 이온 결정이라고도 하거든. 이거 이온 결정. 얘네가 이렇게 고체일 때는 뭐 전자들이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전기의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소금이 대표적인 이온 결정이거든. 근데 소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하거든. 근데 내가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야. 자, 물에 녹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액이라고 그래. 잘 봐봐. 내가 물에다가 여기 이제 소금을 예를 들어 녹인 거야.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결합된 애를 녹이잖아. 물에 녹이면 소금 안 보이게 되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있잖아. 물 분자들이 얘를 떼어내. 이렇게 이온을 떼어내. 이온을 떼어내 가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요거 주황색으로 쓰면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계속 결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떼어내거든. 그러면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이온인 상태에서 분리가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네가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전기가 통해요. 물에 녹이면 전기 통한다고. 물에 녹이면. 그 다음에 자, 얘가 고체라 그랬잖아. 내가 얘를 가열해서 녹일 수도 있지. 우리 왜 설탕 같은 거 이렇게 뭐 숟가락이나 국자에다 놓고 달고나 만들어 먹잖아. 그러듯이 가열해서 녹일 수 있거든. 그럼 가열해서 녹인 건 용융 상태라 그래. 가열해서 녹이면 얘네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떼어내는 거거든. 내가 열을 가해서. 그럼 이때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고체일 때는 안 통하지만 물에 녹이거나 가열해서 녹이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참고로 물에 녹이거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해질이라고도 불러. 전해질.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해질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되게 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열해서 녹이려고 그러면 막 가열하면 얘네들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다 보면 얘네가 분리돼. 녹을 때가 있거든. 녹는 점이라고 하지. 근데 이 녹는 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뭐 800도, 900도 막 이렇게 돼. 그 녹는 온도가. 왜? 얘가 매우 세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보다는 낮지. 고체 금속보다는 좀 낮은데 뒤에 우리가 배울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내가 힘을 가하면, 자, 고체 상태잖아.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봐봐. 양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여기 망치로 땅 때려. 땅 때린다? 그러면 이온이 예를 들어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한 칸씩 밀린다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지? 뿔뿔 마마 서로 같은 애들끼리 마주하게 되잖아. 그럼 지들끼리 뭐해? 저절로 밀어내버리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니네 굵은 소금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손을 꾹 누르면 촥 부스러져 버리지. 그거야, 그거.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이온 결합 좀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